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보면서요. 어떻게 저렇게 어설프게 계엄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 하고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라면요. 한 번쯤은 다 의문을 가져보았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렇게 계엄을 어설프게 진행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것일까? 무슨 바보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은 그 계엄군이 국회에만 투입된 게 아니고요.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 그 연수원에도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요. 청사에서 자그마치 3시간 20분 동안 있다가 큰 박스를 들고 나오는 것이요. 짧지만 TV 방송을 탄 것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YTN 뉴스 속보와 MBC 뉴스 데스크에도 분명히 짧지만 그렇게 방송을 탄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그 9시 뉴스에 말입니다. KBS, MBC, JTBC 그리고 SBS 모든 이런 대형 방송국에서요. 선관위 청사를 덮친 거에 말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방송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요. 선관위 사무총장 말입니다.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요.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윤 대통령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후속적인 어떤 내용의 그 보도도 더 이상 없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계엄령이 발동하게 되면요 언론을 가장 먼저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과 신문사의 병력이 가장 먼저 투입됩니다. 그런데 왜 언론은 놔두고요 선관위를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고요 병력이 투입됐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그냥 작은 팩트를 근거로요 상상과 추리를 덧붙여 갖고 의문을 가져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요 사실로 볼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도 답답해서요. 이렇게라도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소설을 쓴 정도로 그렇게 수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소설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선거만 밝혀진다면요 판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어떤 곳입니까? 초헌법적인 기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령 외에는요 압수수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 정치 상황 그러니까 야당이 다수당이고요 영장이 발부되고 된다고 해도요 기각이 될 것 뻔합니다.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동격서라는 사자성어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사자성어는요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와의 전쟁에서 유래된 겁니다. 제가 이 사자성어에 대해서요 유래에 대해서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짧게 그냥 사자성어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공격하는 척하다가요 그 반대쪽을 치는 전술을 이룰 때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시선을 돌려놓고 말입니다.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여기에 더해본다면요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이상하리만치 너무 늦게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와 경계도 너무나 허술한 것을 아마 여러분 TV를 통해서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과천중앙선관위 청사에 그리고 선관위 연수원의 계엄군은요 총 300명 중에 말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투입됐다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국회에서는 늦게 투입된 것도 맞지만은요 통제와 경계가 사실 너무나 허술했거든요. 근데 선관위 투입은요 계엄 선포가 있자마자 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투입됐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요 의도된 어떤 플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요. 올해 7월에 미국의 트럼프 측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갔다는 그런 정보가 있던데요. 사실이랍니다.
그렇다면요, 7월에 그 미국 부정선거 감시단이요, 우리나라 방문한 후에요, 뭔가 단서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 윤정부가 사실 거의 아무 일도 못할 만큼 손발을 다 잘라놓은 상태 아닙니까? 거대 야당의 횡포 말입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요, 윤 대통령 거의 식물 대통령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궁지에 몰린 이런 상황에 이런 방법 말고는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요, 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추론을 제가 해봅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여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플랜 B가 혹시라도 있고 말입니다. 추론에 불과합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요, 압수수색한 서버에 과연 지금까지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겠느냐 하는 그런 조금 비관적인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증거를 다 아마 없앴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애국우파 유튜버들 중에요, 공병원TV에서는요, 부정선거에 관해서요, 도둑놈들이라는 그 책으로요, 몇 권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바실레아TV 같은 곳에서는요, 부정선거에 대해서요, 수많은 증거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한 그런 애국우파 유튜버들이거든요. 그러나 실제 선관위 서버에 말입니다, 그 증거가 남아있어야만이 아마 확실하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4.15 총선의 부정선거 증거를요, 설령 찾았다고 해도요, 이것을 만약에 협상용으로만 사용한다면요,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요, 부정선거를 파헤쳐서요,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요, 3대 영웅의 탄생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순간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요, 실현 가능성이 사실 희박하다는 겁니다. 당장 빠르면요, 내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이 발의된 것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요, 8명만 배신자들이 나오게 되면요, 바로 윤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고요, 바로 직무정지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보니까요, 여당의 초선 젊은층 5명이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커밍아웃 한 몇 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한 5명 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요, 당론을 어기고 말입니다, 직무 탄핵 소추권 발의된 것에 만약에 가서 표결에 찬성을 하게 되면요, 그대로 가결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당이 불참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당론을 정했습니다만은 이탈표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탈표가 없어서 이번에 가결이 되지 않는다면요, 분명히 거대 야당에서는요, 다시 탄핵 소추권을 발의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요, 만약에 이번이 가결이 되고 만다면요, 바로 직무정지가 되고 말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해도요,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요, 또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요, 4대2로요, 보수가 우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현재 임명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향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을 때요, 기각이 될 것인가 인용이 될 것인가는요, 더 지켜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요, 이날의 전국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이어서요, 제가 작은 팩트를 근거로 제 추론을 더해서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그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라가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